자, 오늘은 90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12개의 점이 있다.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할 때 직각 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겠어요? 일단 전체 삼각형의 개수를 센 다음에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따로 세서 빼면 되겠죠. 직각 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일단은 10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10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한 경우만큼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12개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 왠지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 아닌데요. 뭐. 그래요. 12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 중에서 직각 삼각형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 원 위에 있는 3점을 선택했을 때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지름을 사용하고 있으면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지름. 그러니까 지름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지름이 되는 양 끝점을 선택했을 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자 보자. 이 2점을 선택했을 때 나머지 10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2점을 선택했을 때 직각 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10개 만들 수 있는 거죠. 나머지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또 같은 원리에서 이렇게 2개를 선택했을 때도 10개 만들어지겠지.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그런 식으로 순서쌍을 찾아보면 총 몇 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12개 점이니까 6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지겠지.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일까? 그렇지. 이해할 수 있죠? 네. 총 6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개의 순서쌍 하나당 총 10가지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니까 6 곱하기 10, 즉 60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 60개 빼면 답이 되는 겁니다. 확인했죠? 네, 좋습니다. (904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개, 3개, 2개의 평행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만나고 있다. 자, 이것도 평행사변형, 우리가 평행사변형 만드는 이론을 배운 적이 있죠. 그렇죠? 평행선이 서로 만나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보자. 사변형이기 때문에 좀 선생님 너무 그림을 무리하게 크게 그렸네요. 너무 무리하게 크게 그렸어요. 그래도 해볼게요. 만드는 거니까.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가로 2개, 세로 2개 필요하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분이 4개 필요하는데 마주보는 쌍이 평행이어야 되잖아. 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랑 이 평행선 4쌍 중에 2쌍을 선택하는 경우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여기 2쌍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 평행선끼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ECE 됐죠? 그 다음에 여기 3쌍 중에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이거를 지금 조합해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럼 보자. 얘랑 얘가 만났을 때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은 몇 개라는 거야?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4C 곱하기 2C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얘랑 만났을 때 4C 곱하기 3C. 그러면 얘랑 만났을 때 2C 곱하기 3C만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평행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이 평행선 두 개죠? 2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이 평행선은 3개니까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조사를 한 다음에 걔네들끼리 만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따라서 4c 곱하기 2c랑 4c 곱하기 3c랑 2c 곱하기 3c의 개수만큼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좋아요. 905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대관람차는 한 차량당 최대 탑승 인원이 4명이고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들은 반드시 어른을 1명 이상 동반하여 탑승해야 한다. 이 대관람차에 비어있는 세 차량에 어른 3명과 어린이 7명이 나누어 탈 때 어른은 지정된 차량에 탑승한다고 한다. 10명이 세 차량에 나누어 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문제를 지금 이해하면 조금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어서 불편해 보이지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조건을 만족을 한 다음에 나중에 배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조건들을 지금 만족을 해야 되냐면 지금 최대 탑승 인원은 4명인데 그쵸? 반드시 어린이는 어른 1명하고 어른 1명 이상을 동반해서 탑승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은 어른은 3명이 있고 어린이는 7명이 있는데 그치? 어른끼리만 탑승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른 1명당 어린이 몇 명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지.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먼저 뽑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게 먼저 뽑아놓고 나중에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어린이 7명을 세 팀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관람차가 세 차량이 있으니까 이 어린이 7명을 세 팀으로 나누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세 팀으로 나눈다고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자. 1명, 5명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조건상 어린이 5명이 한 팀이 되면 안 되죠. 관람차에는 4명까지밖에 탑승이 안 되는 거고 어른 1명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어린이를 4명 이상 같은 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1, 3, 3 이렇게 나누던가 이해됩니까? 2, 2, 4 이렇게 나누던가 두 가지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팀을 나눌 때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조 짠다고 그러는 거야. 조를 짤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구성이 같잖아요. 구성이 같으면 그 같은 것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면 두 팀이 같은 구성이잖아.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 1, 3, 3으로 팀을 나눌 때 어떻게 계산된다? 7, C1 그 다음 6, C3 7명 중에 1명 뽑고 이해됐죠? 남은 6명 중에 3명 뽑고 다시 남은 3명 중에 3명을 선택을 하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 다시 한번 선생님 강조하지만 조를 짤 때 이 팀 구성원 수가 같으면 이해돼요? 이 팀 구성원 수가 같으면 그게 몇 개가 팀 구성원 수가 같냐고 생각하고 그걸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2개의 팀이 같은 구성원 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7C2 곱하기 5C2 곱하기 3C3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두 명 팀이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2팩토리얼분의 1, 즉 2팩토리얼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팀을 짜는 경우랑 이렇게 팀을 짜는 경우 이제 팀이 짜져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른이 3명 있으니까 어른 3명을 지금 어떻게 배열했냐면 차량을 지정해 준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른 3명은 이미 차량이 배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팀이 이 세 차량 중에 어디에 갔느냐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 이제.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3명은 한 차량 이렇게 나눠서 지정돼 있으니까 그 경우는 조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정이 됐다는 거는 경우로 한 가지인 거예요. 알겠죠? 이거 3팩트를 말하면 안 됩니다. 얘를 지금 이 어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어린이 팀을 여기다가 배열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따라서 이 경우의 수에 몇을 곱해야 되죠? 3팩토리얼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세 팀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에도 똑같이 얼마를 곱해야 되죠? 3팩토리얼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더해주면 우리가 905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팀을 나눈 다음에 나중에 배열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조건에 맞도록, 조건에 만족하도록 팀을 먼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만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처음부터 어린이들 나누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른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906번. 서로 다른 6개의 과일을 2개의 바구니 A, B에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한 바구니에 적어도 1개의 과일을 담는다고 할 때 과일을 담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죠. 이것도 조짝이에요. 조짝. 근데 A 바구니, B 바구니 있으니까 나중에 조를 짠 다음에 배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바구니랑 B라는 바구니 다른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과일을 여기다 담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과일을 2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두 팀으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과일을 2팀으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경우를 조사한 다음에 나중에 A, B에 배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6개의 과일을 2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조사를 해볼 거야. 자, 1개, 5개. 됐죠? 그 다음 2개, 그렇지. 2개, 4개. 그 다음 3개, 3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4개, 2개는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아직 배열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2개로 나누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6C1 곱하기 5C5라고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2개로 나누면 6C2 곱하기 4C4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누면 6C3 곱하기 3C3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팀을 나눌 때 조를 짤 때 구성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 수가 똑같으면 반드시 그 개수만큼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면 2개의 팀이 구성원이 같지? 구성원 수가 같기 때문에 2개의 팀이 구성원 수가 같기 때문에 몇으로 나눠야 돼? 2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눠진 팀들의 각각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팀을 짠 다음에 너 A, B에 배열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2팩토리얼 곱하겠죠? 여기에도 2팩토리얼 곱할 거고 여기에도 2팩토리얼 곱할 거고 이렇게 해서 모두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906번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뽑고 배열, 뽑고 배열. 뽑을 때 우리가 선택을 조를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팀을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주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907번) 집합 x가 지금 1, 2, 3, 4, 5, 6을 원소로 가지고 있죠.
그때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조건 가가 뭐냐면 지금 f3, 3의 함수값보다 f4, 4의 함수값이 더 크고 f5, f5의 함수값이 f4의 함수값보다 크고 f6, f6의 함수값이 너네들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에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이런 상태를 증가하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x값이 커지는데 fx, 즉 y값도 커지고 있죠.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경우를 증가한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의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조합으로 계산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증가하는 함수의 개수는 선택, 조합하는 경우의 수만큼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알겠죠? 자, 나 조건을 보자. 나 조건은 F1이 F2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얘만 빼고 나머지는 증가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만족하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조사를 해볼 거야.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역과 공역이 모두 1, 2, 3, 4, 5, 6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좀 비교적 간단한 조건이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하나 드려볼까요? 가조건과 나조건에 동시에 포함되는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할게요. 자, 얘가 선택한 함수 몇 개 있겠어? 이게 지금 서로 다른 함수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것만큼 얘가 선택할 수 있겠죠.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배열하면 안 돼요. 서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하고 4를 선택했다고 치면 누가 3을 선택했고 누가 4를 선택했어야 돼? 1이 더 큰 걸 선택하고 얘가 더 작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만큼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이해돼요? 서로 자리 바꾸고 배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가하는 함수나 감소하는 함수는 다 조합 계산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따라서 나 조건이 비교적 간단하니까 나 조건 먼저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6시 2가지의 경우만큼 존재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은 방법이니까 4개를 선택해야 되잖아. 몇 개 중에서. 그렇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봐봐. 그냥 함수라고 하는 경우랑 다른 조건, 뭐 1대1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함수랑 다른 조건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함수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거 여러 번 선택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1과 2가 선택한 거를 얘네들이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1대1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너네들이 선택한 거 너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다른 경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1대1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함수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거 선택해도 되니까 다시 몇 개 중에서 얘네들 신경 쓰지 말고 니네들이 선택한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다시 6개 중에서 몇 개를? 4개를. 여기 4개니까. 그치?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너도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경우만큼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얘네들이 곱한 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6C 곱하기 6C4. 6C4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게 빨라요? 그렇지. 6C4는 6C2로 생각하는 게 빠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6C 곱하기 6C가 답인 겁니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냥 함수라고 한 거랑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함수는 그 전에 선택했던 값을 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따질 때 그냥 자연스럽게 따지면 되는 겁니다. 네. 908번. 자, 선생님이 여기서는 토너먼트 대진표 작성하는 것도 요령으로 다 알려줬었죠. 자, 보통 이런 거를 풀 때, 이런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애들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고 푸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토너먼트를 할 때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대진표 작성할 때는 위에서부터 팀을 나누는 거야. 알았지? 자, 보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이쪽으로 갈 애들하고 이쪽으로 갈 애들하고 구분해야 된다는 거잖아. 위에서부터 보면. 그러면 이쪽으로 올 애들 몇 개 있어? 2개 있고 이쪽으로 올 애들은 3개 있으니까 2개, 3개로 나눠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따라서 우리가 팀 짤 때 당연히 5C2, 3C3 이렇게 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5개 팀이 2개, 3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지. 2개밖에 없고 그 2개가 경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다르지. 이 세 팀을 다시 2팀, 1팀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나눠줘야 되는 거야. 2팀, 1팀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지. 3C하고 1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팀을 나눌 때 구성이 다 다르면은 나눌 필요 없는 건데 이해되지? 만약에 구성이 같으면 나중에 나눠줘야 돼요. 이건 선생님이 이거 다 설명 끝나고 다른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면 얘는 전부 곱한 값이 당연히 다르겠죠. 너 나누고 너 나눠야 되는 거니까 AND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5C2 곱하기 3C3 곱하기 3C 곱하기 1C2 이 경우의 수의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조금 이거랑 다른 걸로 너네 헷갈릴까봐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6팀이 있다고 치죠. 6팀이 있어요. 6팀이 있는데 6팀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나눈다고 쳐보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여기에 몇 팀 줘야 돼요? 4팀. 여기는 2팀. 그럼 6C4하고 2C 계산할 때 구성 원수가 다르죠? 이건 그냥 곱하면 답인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4팀을 2팀을 나눠야 되잖아. 그때 4C하고 2C 곱해야 되지. 이때 구성원 수가 같잖아요. 팀을 짤 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팀을 짤 때 구성원 수가 같으면 그치? 그 구성원 수가 같은 팀의 개수만큼 나눠줘야 된다고 했지. 몇 개죠? 2팀이니까 2팩토리로 나눠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어떻게 되냐면 6C4 곱하기 2C 곱하기 4C 곱하기 2C 이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2팀이고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저기서 2팩토리로 반드시 나눴어야 된다. 이해되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이 완벽하게 대진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일단 우리가 서술형 주관식과 실력업 부분은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영상으로 담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전체적인 유형 연습을 우리가 마무리한 것이고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다른 레벨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말시험 대비를 통해서 기말시험 대비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다 마무리 지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